반갑습니다. 샤랄라 DJ 샤디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작품은 남원정 작가님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라는 소설집입니다. 단편소설과 장편소설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에요. 소설집에 있는 이야기들 모두 흥미로웠지만 그중 단편소설 몇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샤랄라한 DJ의 낭독 들으시면서 달콤한 시간 함께해요. 다시 만나지 않기를.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자는 작별을 고했다. 낮은 하늘, 적막한 복도, 모두가 사라진 공간에 여운이 조용히 내려앉는다. 남자는 멀어지는 여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그리고 천천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긴다. 창백한 거리, 낙엽이 너절하게 뒹군다. 선명한 아쉬움이 덧없이 길게 걸려있다. 남자는 처량하게도 어기적거린다. 여자가 배시시 웃는다. 남자도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 작별한 지 5주 만에 그들은 다시 만났다. 한적한 대기실, 10명도 채 되지 않는 응시생. 모두 흰 가운에 흰 모자를 쓰고 있다. 공부 많이 하셨어요? 여자가 민망한 표정으로 묻는다. 남자는 고개를 젓는다. 그쪽은요? 여자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이번에는 다시 만나지 않기를 정말 바랐는데. 그러게요. 남자는 조리도구가 가득한 큰 가방을 여자의 맞은편 책상 밑에 놓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 이제 몇 번째인가요? 7번째요. 여자는 남자의 귀에 최대한 바싹 다가가며 속삭였다. 그러고 보니 우리 꽤 많이 떨어진 셈이네요. 남자가 슬픈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본다. 그러게요. 여자는 민망한 듯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시선을 돌린다. 그래도 다시 보니 반갑네요. 남자는 진심을 얘기했다. 저도요. 여자는 마음을 표현했다. 시험 끝나고 가까운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하는 건 어떨까요? 남자는 이렇게 묻고 싶었다. 사실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여자의 얼굴은 이렇게 표현했다. 남자는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오작을 제출했다. 채를 썰어야 할 것을 편으로, 데쳐야 할 부분을 튀겨서 제출했다. 고명을 빼먹고 훤히 알고 있는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여자는 생각이 많고 손이 느렸다. 대부분 과제를 제 시간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작품은 훌륭하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느림의 고마움을 느꼈다. 남자는 앱에 뜬 합격이라는 표시에 눈을 의심했다. 아, 김일구 씨 축하드립니다. 마침내 합격하셨군요. 사실 김일구 씨 제출작에는 약간의 오작이 있긴 있었지만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 심사위원들이 높이 샀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불합격한 시간이. 아, 네, 그럼 혹시 조미연 씨는? 아, 네, 다른 분의 합격 여부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도 좋은 소식 받았을 겁니다. 시간은 조금 초과하였지만 저희가 작품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분도 워낙 열정적이신지라. 남자는 두려움에 천천히 자신의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책갈피. 남자는 오늘 또 서점에 도착했다. 넓은 곳이지만 조명은 밝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썰렁했다.
특히 문학 코너는 늘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소외된 책들이 책장에 가득했다. 한쪽 구석에 놓인 간이용 의자도 마찬가지로 쓸쓸했다. 남자는 언제부터인가 그곳에 앉기 시작했다. 딱히 책을 좋아하지도 문학에 빠지지도 않았지만 그는 습관처럼 그곳에 앉아 오늘 구매할 책을 훑어보곤 하였다. 하지만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는 게 더 잦았다. 그는 비교적 저렴한 책을 좋아했다. 당연하게도 얇고 작은 시집을 주로 샀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여자는 환한 미소와 함께 그가 내민 책의 결제가 끝나자마자 묻지도 않고 포장하기 시작했다. 아, 네. 남자도 배시시 웃었다. 그는 여자의 손을 줄곧 쳐다봤다. 작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능숙하게 포장지를 씌우고 각을 잡아 투명 테이프를 붙였다. 그리고 금색 리본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책에 꼬아서 묶더니 어느새 바람개비 리본을 완성하였다. 책을 받아든 남자는 힘겹게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붉고 탁한 도시의 도로를 생경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도로의 끝에는 여전히 푸른 바다가 흐리게 담겨 있다. 섬의 끝에는 언제나 바다가 있었다. 그는 3년 전 이곳에 왔고 눈만 들면 늘 바다가 곁에 있으므로 외로움을 달래곤 하였다. 그리고 남자는 어느 순간부터 바다의 그녀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생각은 짙어지고 느낌은 무게를 더하였다. 그는 그녀의 미소와 덧니가 좋았고 능숙한 손놀림이 사랑스러웠다. 그는 언제나 여자의 밋밋한 손에 실반지라도 끼워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던진 말은 이거 포장해주세요 뿐이었다. 그마저도 이젠 하지 않게 되었다. 남자는 섬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근무했다. 가난한 7형제의 맏이었던 그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내국인들이 꺼리는 건설직에 뛰어들었고 타고난 성실성과 포용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빠르게 관리자가 되었다. 하지만 노가다로 폄하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은 그를 외로운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건설 현장이 있는 전국을 돌아다녔다. 낯선 곳에 낯선 사람으로 쓸쓸한 삶을 살았다. 어느덧 그는 이제 마흔을 바라보게 되었다. 여자는 시간이 늘 천천히 간다고 생각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녀는 서점 계산대에 앉아 빠르게 지나가는 수많은 행인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늘 바삐 어딘가로 오고 갔다. 밖은 세상이고 안은 꿈이라고 생각했다. 혹은 바깥은 현재고 책방은 과거처럼 느끼기도 하였다. 그리고 점점 꿈에 과거의 머무니가 줄었다. 서점 문을 삐쭉 열고 들어오는 이례적인 행위의 낯선 인간. 그들이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책은 친숙한 참고서나 학습지였다. 혹은 잘 포장된 재테크, 우울한 현대인의 가벼운 이야기, 유명인의 얼굴이 새겨진 익숙한 책이었다. 적어도 낯선 이들 사이 검게 탄 모습의 그가 투박한 손으로 내민 자그마한 시집을 보기 전까진 말이다. 남자는 어느새 매일 서점에 머물렀다. 시간이 느린 곳, 과거 혹은 꿈의 세상, 적어도 느긋함 혹은 게으름이 용서되는 공간. 여자의 시선은 이제 그의 모든 것에 닿았다. 호기심은 궁금증으로, 그리고 관심으로, 마침내 끌림으로 변하였다. 어둡고 구석진 문학 코너를 서성거리는 낡은 작업복.
마침내 그가 작고 가벼운 책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올 때면 그녀는 무겁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심장이 뛰고 흥분이 다가왔다. 사랑의 기쁨이 그녀를 물들였다. 여자는 내내 기다리고 남자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갔다. 마침내 대형마트가 완공되었다. 남자는 조급해졌다. 섬을 떠날 때가 된 것이다. 그는 선물을 준비했다. 처음으로 고백을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졌다. 낯선 청년이 어두운 서점을 지키고 있었다. 수소문하였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다. 그가 섬에서 보낸 마지막 며칠은 그렇게 가뭇없이 흘러가 버렸다. 여자는 밝고 크고 화려하기 그지없는 서점에서 하염없이 그를 기다렸다. 하지만 낯선 이들만 가득했다. 그리움은 커지고 그만큼 시간은 초조하게 흘러갔다. 어둠이 투명한 유리를 물들이는 시간이 점점 고통으로 다가왔다. 매니저님, 여기 한번 와보세요. 손님이 사라진 텅 빈 대형 서점을 막 나서는 순간 미화 직원이 그녀에게 손짓했다. 계단 밑 간이 창고의 문이 열려 있었다. 그곳에는 포장을 뜯지 않은 책들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모두 바람개비 리본이 묶여져 있었다. 그녀는 급히 책 한 권을 집어 포장을 뜯었다. 책갈피가 뚝 떨어졌다. 익숙한 글씨, 그녀가 정성을 다해 적어놓은 새 직장 주소와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책갈피에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졌다. 천천히 드세요. 남자가 거울을 보기 시작했다면 마음에 둔 여자가 가까이에 있다는 신호다. 그녀는 대로변 사거리 한 면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대형 할인점에서 일한다. 그녀는 작지만 풍만했으며 못생겼지만 친절했다. 항상 미소를 띠며 오고 가는 고객과 눈이 마주치기를 바랐다. 그는 마트에서 한 블록 떨어진 낡은 오피스텔 원룸에 기거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물과 냉동 볶음밥, 김치를 사러 그녀가 서 있는 곳을 들르곤 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녀에게 빠진 건 아니었다. 반년이 넘도록 그녀의 존재조차 몰랐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갓 튀긴 냉동만두를 절반으로 잘라 손바닥만한 접시 위에 놀려두고 마침 지나가는 그를 미소 띤 얼굴로 쳐다봤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는 그녀의 짙은 마스카라 속에 숨은 연민을 보았다. 게다가 두꺼운 화장 속에 감춰진 작은 얼굴에서 풍요로움을, 초승달처럼 휘어진 입꼬리를 머금은 미소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한여름 대청마루에 지그시 누워 바라보는 장대비 같았다. 그는 무엇에라도 끌린 듯 그녀 앞에 섰다. 그녀가 만두 반 조각을 내밀었다. 그는 탐스러운 녹색 이쑤시개에 꽂힌 노릇하게 익은 갈색 만두를 받아들었다. 고객님, 뜨거우니 호호 불어서 천천히 드세요.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돌아서기가 싫었다. 그녀는 다음 고객에게 나머지 만두 조각을 건넸다. 마트에서는 항상 다양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만 특별 할인, 폭탄 세일 중, 대박 할인 중, 고객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고객님 1+1 행사입니다. 그는 외로웠다. 외로움은 아픔이었다. 그는 이른 나이에 결혼했으나 곧 헤어졌다. 자식은 없으며 부모와는 아주 가끔 소식을 주고받았다. 예를 들자면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조카 녀석이 미국의 명문대학에 입학하였다는 등 말이다. 하지만 이건 순전히 그의 성격적 결함에 기인한 면이 적지 않다. 사실 수년 전 그는 호련히 외딴 섬에 들어왔으며 그 이후에 무게중심은 다분히 삶의 대부분에 관계되었던 인연을 자르거나 적어도 무시하기 위함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세월이 갈수록 극단적인 예고이즘으로 바뀌는 자신을 당혹스럽게 바라보곤 하였다. 분명 이건 슬픔이고 어떤 면에서는 삶을 지배했던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외로움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헤어나지 못하였다. 그는 마트를 어떻게 나갔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좁은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쇼핑백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서둘러 거울을 집어든다. 온전했던 젊음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고통의 조각들은 실타래처럼 엮인다. 거울에 새겨든 무표정한 남자, 얼이 빠진 듯한 표정, 흐릿한 눈동자. 산 날은 아프고 살아야 할 날은 무겁다. 눈을 흡뜨며 길게 한숨을 낸다. 짙은 호흡 속에 파덕이는 연민. 그는 의자 등받이에 자신을 걸친다. 그녀를 기억한다. 생경하고 낯선 자신의 깃든 설렘. 하지만 무엇인가 난처한 것에 맞닥뜨린 것처럼 곤혹스러움이 앞선다. 왜냐하면 그의 가슴에는 한 목소리만 들려왔기 때문이다. 고객님, 뜨거우니 호호 불어서 천천히 드세요.